지바게스 제시카와 제니예요. 오늘 걸스토크의 주제는요, 아주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부들부들. 바람이라는 건요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나 상처가 돼요. 남자 여자 할 것 없이. 맞아. 언니들도 살면서 사실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. 그럼.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또 바람핀 남자들이 또 보여주는 유형들이 있죠. 그치, 그 있어 몇 개.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면 연애를 처음 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빨리빨리 잡아낼 수 있게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바람피는 남자의 유형이라고 했지만 이게 또 여자한테 적용될 수도 있는 거다. 그럼요.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, 사실 요즘 뭐 펜트하우스, 결혼작사 이혼작복 이런 드라마들이 너무 다 바람피는 걸 다루고 있어요. 맞아. 약간 이거 보면서 이거 청소년들이 봐도 되나 싶을 정도기는 해, 나는. 근데 또 그게 현실이다 얘들아. 나는 뭐 부부의 세계에서부터도 그랬지만은 드라마에서 만든 허구의 이야기지만 분명 누군가에겐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. 난 결혼 작사 보면서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졌어. 나도 그거 보면서 결혼 이럴까? 왜 해? 세상 남자들 다 바람 피는구만.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을 담은 드라마래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걸스토크 바람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. Let's go! 자, 먼저 너는 바람 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? 난 있었어. 언니는? 다 폈어. 근데 나는 좀 이상하게 유독 바람 피는 남자들이 많았어. 그리고 그걸 내가 잘 잡아낸 것 같아. 이 촉이라는 건 또 경험에 따라서 더 센시티브해지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전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 남자가 뭔가 다르다 싶으면 바로 난 의심을 하는 거야. 연륜도 무시 못해. 당연하지. 그럼, 어쩌면 그래서 내 의심이 되게 많아지기도 해. 이건 좀 순수한 사랑을 하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. 맞아. 자, 그래서 이 언니가 가르쳐주는 그 바람 필 때 유형. 사실 이건 뻔해요. 난 애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전화기. 그치, 아무래도 연락을 해야 되니까 전화기겠지. 맞아. 그래서 전화기에서 어떤 게 있느냐. 둘이 같이 있는데 톡이 왔거나 전화가 왔어. 근데 보고 그냥 화들짝 덮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무브로 바꾼다든지. 아니면 앞에서 확인을 안 해. 나는 확인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 순간에 자기도 살짝 이게 한 거야. 그게 티가 안 나지만 보여질 때가 있어. 그래, 미묘한 어색함이 있을 때가 있어. 맞아요. 그게 그리고 평소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. 맞아. 근데 바람 필 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. 맞아. 그런 거 같아. 그리고 난 이런 것도 있어. 나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언니 뭐해? 이러면은 내 핸드폰에 바로 언니 뭐해? 이렇게 떠. 그런데 나도 뭔가 구린 일이 있으면 이거를 이름만 뜨게 해놔. 그래? 무슨 말인지 알지? 바로 안 뜨게 한다는 거야. 근데 이제 뒤가 구린 사람들은 이거를 예를 들어 드라마에 했던 것처럼 김 과장님 이렇게 해놓는 거지. 그래서 이 이름이 내가 그 바람피는 내연의 여자라는 걸 자기만 알고 있고 그냥 문제 나중에 확인하는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 사귈 때부터 그랬다면 나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에는 내용이 뜨다가 안 뜨면 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.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. 약간 이제 핸드폰에 처음엔 안 그랬는데 액정이 요즘 반사돼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. 그 액정으로 바꾸면 난 의심스러울 것 같아. 그 액정을 바꾼 걸 어떻게 알지? 그냥 일반 핸드폰은 보이거든? 근데 이렇게도 안 보이는 거야. 직접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게 반사돼가지고 옆 상대방이 볼 수가 없어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보통 요즘 사람 다 핸드폰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. 너랑 나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. 야, 진짜 넌 진짜 그러니까. 카톡? 그래. 근데 이렇게 보잖아. 뭐야? 별거 아니야. 이러면 이거 의심스러워. 이거 기분 나빠. 이게 있잖아. 어떤 여성들은 나도 그랬는데 뭐 사생활 보호인데 뭐 요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? 뭐라고 해도 돼. 투명하게 모든 걸 잘 소통한 다음에 뭐야 뭔데 이렇게 가리고 그래. 너는 지금 가리고 있다라는 걸 정확히 찝어줘야 돼. 그래야 이 남자가 씨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이것이 그냥 정신을 차리지. 근데 만남을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조금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어. 이래버리면.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남자는 결국 뒤가 구려.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싫고 나는 아예 연애 초기부터 얘기해.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중요하지. 하지만 그 프라이버시가 내가 기분이 나쁠 일이 된다면 나는 내가 그걸 봐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너네도 굳게 믿어야 돼. 그래서 그런 적 있어? 예전에는 나도 말 못했어. 그냥 내가 뭔가 나의 감이 아직 좋지 않은가? 내가 아주 어려서 모른가? 그런데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각도 이렇게 만약에 네가 바꿨다? 꺼내. 비밀번호 네가 열어. 방금 누구한테 왔어? 그걸 약간 농담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야 내연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게 반장난으로 해서 나는 너를 의심할 수도 있어 라는 상황을 빨리 말해줘.
근데 나는 지금도 촉이 안 좋고 봤다 해도 대놓고 먼저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. 아 그래. 뭔가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맞아.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해가지고 맞아.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말은 안 할 것 같아. 내 인생에서 남자들한테 받은 상처 중에서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. 이 남자가 핸드폰을 무방비 상태로 줬어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옛날인데 잠금이 없어. 그래서 난 저걸 보면 무언가를 알게 될 거야. 말이 그렇지 정말 손이 덜덜덜 떨려봐. 문자를 봤는데 뭐가 있어. 근데 난 그 숨 막히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. 짜증나. 그리고 이게 한 번 봐서 인식이 안 돼. 내 눈을 믿지 못해.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돼.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 것 같잖아? 그럼 나는 일단 캡처해서 내 거에 보내놔. 그런 순발력이 있단 말이야? 증거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야기했던 것들을 빨리 캡처해서 보내고 사진 다시 지우고.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. 그게 현명해. 그러면- 왜냐면 나는 예전에 이 남자친구가 같이 있다 화장실을 갔어.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봤어. 네가 그 남자애? 그러니까 카톡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여자고 약간 상대방이 내 남자친구를 만나자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. 근데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정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그냥 돼. 보고만 있어. 그 순간 당황해서. 너무 이렇게 뒤를 딱 맞은 느낌인 거잖아. 그리고 이때 남자친구가 왔어. 그래서 이거 뭐야?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. 대놓고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뺏어 가더라고. 아무것도 아니라고. 말하라고. 왜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데?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한 줄 알아?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어. 자기 핸드폰을 내가 못 보게. 와, 씨. 이거 근데 100% 아니야? 이건 100%야. 근데 증거가 이미 없어졌지. 없어졌으니까 내가 말도 못 하겠는 거야. 와, 약간 남자들이 자기가 무언가에 뒤가 부린 거를 걸렸을 때 아니야 라고 하는지 않아. 오히려 더 화를 내. 역으로 화를 그리고 내. 아까 같은 경우에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어떻게 남의 핸드폰을 볼 수 있냐, 이거 그걸로 대화의 주제를 더 많이 이끌어. 이어가려고 하겠지. 맞아. 거기에 절대 끌려가면 안 그럼 되고. 안 되지, 그래, 안 그 되지. 부분 미안해. 그런데 그 여자는 뭐야? 나는 지금 내가 이게 알게 된 게 더 중요한 건데 하고 다시 포인트로 돌아가야 돼. 난 진짜 그런 싸움 너무 많이 해봐서 난 진짜 아직도 치가 떨려. 정말 이놈 시끼들이 그냥 맨날 주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난 진짜 너무 싫어해. 그러니까 연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남자들이 데이팅 앱 있지. 데이팅 앱을 계속 깔아놓고 자기 프로필을 올리고 거기에 여자들 좋아요 날리고 쪽지 보내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대. 진짜로? 그래서 나는 이 남자친구 핸드폰, 솔직히 이 내용을 다 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여기 데이팅 앱이 깔려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너 삭제해라 해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나 실제로 만난 지 2개월 된 남자였어. 아니 얼마나 둘이 설레고 좋아. 완전 좋을 때지. 근데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 와중에서 그 사람이 핸드폰이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딱 있었어. 땡동 하더니만 데이팅 앱에 뭐가 업데이트 됐다고 뭐가 뜬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날 얘기를 했지. 이거 뭐냐? 그랬더니 만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엔 자기도 데이팅 앱을 했고 뭐 하는 것을 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너 당장 지워라. 그래서 당장 지웠지.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어쨌든 근데 연애가 그거는 순조로워서. 정말 크게 오해 살 수 있을 만한 맞아요. 행동이다. 근데 데이팅 앱이 특히나 남편분의 핸드폰에 있다? 이거는 나는 7일 동안 밥을 안 줄 각이라고 생각해. 빨래도 해주지 마. 정말로.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. 바람피는 남자들은 아무래도 새로 만난 여자랑 뭐 연락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평소보다 연락의 횟수가 줄다기보다 저녁 약속이 많아져. 왜냐면 저녁에 만나야 되니까. 근데 정말 연락이 뜸해지는 것도 살짝 의심은 해볼 만한 게 그치. 나는 대학교 때 CC였다? 내가 언니를 보러 미국에 갔었잖아. 그게 이제 아마 여름방학인가 2달 동안 갔었단 말이야. 근데 미국에서도 계속 그 CC 남자친구랑 연락을 했지. 그냥 한 달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연락이 좀 줄어들었어. 그리고 연락도 금방 끊고. 그리고 나 미국에서 한국 돌아와서 차였잖아. 걔가 다니던 그 동아리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. 아, 그랬어. 내 얼굴도 알아. 걔 근데 걔랑 결혼했어. 야, 네가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. 그거는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못 봤다고. 그 전에 얼마나 만났었는데? 2, 3년 만났지. 한 달 만에? 한 달 만에. 난 이것도 의심스러워. 내 남자친구의 주변에 여사친구가 많고 친하다. 나는 그러면은 내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난 그거 좀 의심해. 나는 다행히 내 전 남자친구들 중에 여사친이 많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. 그런데 나는 남사친이 많은 편이거든. 내 남사친들이 결혼을 하고 이러면 나는 진짜 연락 조심해. 그러니까 나는 결코 오해받을 시간에는 절대 전화하지 않고 주말에 안 하고 평일날 얘가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하고 그리고 일부러 막 말도 험하게 해. 술 먹으러 나와
막 이렇게 그냥 더 말해. 아니 강하게. 근데 와이프는 자기 남편한테 자꾸 근데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. 왜냐면 혹시나 나와의 관계를 막 의심하고 이러면 나는 하긴 너무 그 여자 우리 가슴 내일 아프잖아. 뭐 할까?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긴 해. 그 다음에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확실히 이제 스킨십이 좀 줄지. 근데 물론 이거는 약간 중수 바람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. 고수 바람러들은 오히려 내가 이 여자랑 바람을 피면 원래 여친한테 더 잘해주겠다. 맞아. 들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잘해주는 잘한다고 경우도. 하더라고. 근데 내가 봤을 땐 진정한 고수 바람러들은 핸드폰을 2개 갖고 다녀. 자, 그렇다면 어떤 남자가 더 바람을 잘 필까? 여기에 대해서 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. 물론 뭐 통계 자료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 의하면은 나르시즘이 강한 남자 있지. 그러니까 자기애가 되게 강한 남성들이 바람기가 더 많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더 당당한 스타일의 남자를 더 많이 좋아했거든, 예전에는. 근데 그분들은 꼭 그러더라고. 물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견해일 뿐입니다. 근데 언니가 이거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돈이 많은 남자가 나올 줄 알았다. 어... 왜냐면 돈이 많으면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 따르게 돼 있어. 아, 내가 근데 실제 그런 결과 봤어. 근데 내 생각에는 필름들은 결국 다 핀다. 돈이 있던 없던 간에? 왜냐면 내 전 남자친구는 알지. 간혹 가다가 말하고 가져간 적도 있고 말 안 하고 가져간 적도 있고 외국인이에요. 근데 20% 가져갈 정도로 2만 원, 2만 원. 이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인데도 친구들하고 뭐 주말에 나가가지고 클럽을 갔대. 아, 나 갔다 오라고 그랬어. 근데 그러고 이제 만난 여자랑 데이트를 즐기다가 나한테 핸드폰으로 딱 걸렸지. 어머 어머. 자, 그렇다면 바람을 폈어.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? 보통의 여자들은 야, 당연히 이혼이지 라고 결혼 전에는 쉽게 얘기를 한다. 근데 그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. 이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얽혀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. 맞아. 내가 아는 언니는 그러더라고. 결혼할 때까지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가 결혼이었대. 근데 이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인생에 무너지게 하는 것도 이혼이었다. 너무 많은 게 무너져 버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너는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발견했어. 아 근데 난 지금까지는 난 용서 못 할 것 같아. 아, 용서 못 할 것 같아? 그 남자를 볼 때마다 그 바람핀 과거가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일 것 같기는 해. 나는 근데 아이가 있다면 조금 더 견뎌볼 것 같아. 그리고 이 남자와 그 전에 우리가 사이가 워낙 좋았어? 그런데도 다른 여자를 사랑을 해?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지. 나는 결혼이 사랑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. 그냥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고 그래서 조금은 참아볼 건데 여기서 나는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. 재산 분배. 자, 일단 바람 폈어. 너는 당연히 용돈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집의 명의 나로 바꿔야 되고 그럼. 모든 땅 문서, 그럼. 집 문서 뭐 싹 다 빼버려야지. 나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. 진짜 무섭다. 바람을 필 수 있어. 근데 바람 피면 너는 그지 될 거야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태까지 남자한테 당한 우리의 경험들 이야기해봤는데 그럼 우리는 바람을 안 필 수 있을까?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전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떳떳이 얘기할 수 있어. 왜냐면 나는 이 두 사람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야. 난 이 사람하고 오래 사귀었어. 근데 사이가 너무 소원해졌어. 막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그냥 맨날 좀 너무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라고 뭐가 안 맞는다라는 상황 중에 이제 새로운 남자가 딱 나타났고 내가 빠르게 그 남자한테 빠져버렸어. 그리고 나서 나는 바로 3주 만에 여기 이제 정리를 했지. 또 양다리요. 나도 20대 중반 정도에 바람 같은 거를 한번 해봤는데 내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어. 남한테 상처 주면은 그게 배가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. 내가 그 다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.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. 아, 내가 벌 받는 거구나. 그 이후로는 조금 그런 걸 안 하게 돼. 맞아요. 나를 원래 사랑해주던 상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을 해보면 아닌 길은 빨리 접고 이 사랑이 맞다면 빨리 결정을 해서 나는 빠르게 맞아. 결정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저 자신한테 놀란 게 나 옛날에 남친구가 이랬잖아.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 얘기를 하면서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진다고 할까? 근데 그게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친구한테도 얘기를 못해. 맞아,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싫고 이래가지고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들아 또 그것도 치유가 되더라고.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남자 보는 눈도 생기게 돼. 그리고 조금 아닌 싶은 사람은 걸을 수 있는
맞아.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. 나는 어떤 시점부터 남자친구를 만날 때 기준이 하나가 됐어. 뭐? 여자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? 그게 하나의 나도 제일 완전 그래. 그게 가장 중요한 그게 거 이제 우리가 성숙했다는 이야기겠지. 맞아. 자, 걸스토크 오늘 이렇게 프리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네.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말에 되게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. 그리고 뭐 우리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? 맞아요. 근데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. 뭐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러더라고. 언니 그렇게 여자가 꾸미지도 않고 몸매 관리도 안 하고 그럼 남자 바람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꼭 여자가 뭔가를 신경 쓰지 않아서 남자가 바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필름이 다 피는 거야. 그래서 혹시나 바람난 남자에 대해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상처가 아물었으면 좋겠네요. 하고 새 사람 찾아야지 다시. 세상에 남자 정말 많아요. 이제 내 나이엔 조금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요. 여러분 젊으니까 여러분의 예쁜 사랑을 응원합니다. 디바걸스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만날게요. 여러분 안녕. 오늘은 아주 방송 내내 지난 남자들이 계속 그치? 스쳐가지고. 나는 기분이 안 좋아. 약간 좀 그래. 그러니까. 근데 그때 그 핸드폰 던진 놈 있잖아. 그 놈은 걔가 이거 보면 어쩌려고 그래. 너 얘기하는 거야 너. 나 걔는 지금도 아마 현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. 그때 내가 그 상처 준 남자는 결혼하셨더라고. 나 그냥 카톡에다 혼자 그때 미안했어요.